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JB 목소리가 안 좋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곤하십니까? 목소리가 안 좋은가요? 제 목소리가 지금? 좀 가라앉아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텐션을 좀 올려주시고요. 아, 예. 한우소님이 구박 모드를 그러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장착을 걱정하는 거고요. 네. 한우소님이 네. 굿모닝입니다. 시선 집중 JB와 더막가 목소리 들으며 출근길 라이딩 시작합니다. 오호. 오늘 아침은 좀 흐리네요. 한강도 잔잔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인사 건네주셨어요. 예. 이 시간 라디오는 물론 유튜브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예. 좋아요 꾹,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많이 소통해 주세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도 삐딱 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를 챙겨 드릴 텐데 네. AS타임부터 할까요? 그러시죠. 저희가 어제 이상직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통과했습니다. 출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네. 기권 11표 통과했는데 이상직 의원이 남긴 말이 있어요.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이 말이 지금 보도를 많이 타고 있는데 JB식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왜 그게 JB식이에요? 늘 인터뷰 그렇게 하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면 물론 네. 현재로서는 피의 사실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체포 동의안 올 수 있지요. 그렇죠? 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물론 유무죄는 법원 가서 다툴 일이지만 네. 절차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성립되는 이야기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은 치욕과 수모라고는 표현을 쓰면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본인 이야기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포르쉐 얘기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상직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호소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한번 돌아보라. 그렇죠. 딸의 안전을 위해서 1억 원을 고급 차량 리스하는데 회사 돈 횡령액을 썼다. 네, 어제 저희 방송을 비롯해서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면 반대표 던지고 싶은 의원도 눈치 봐서 던지겠느냐. 38명 던졌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잘못 안 하면 이런 수모를 겪을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JB타임즈. 첫 네.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마음 아프다며 사면을 건의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어쨌든 한때는 국민을 대표했던 최고 시민들인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저희를 부른 것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 대통령에게 노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좀 이례적이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야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를 초청을 해서 뭐 같이 그 만난 적은 있었지만 네. 야당 출신 당선자가 아니구나. 이제 바로 임기 시작을 시장님들, 했으니까. 아무튼 선거에서 뽑힌 직후에 야당 그 당선자를 청와대로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참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 그래서 일종의 파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이제 새로 정무수석이 된 이철희 수석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는 뭐 많이 가셔서 나쁠 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통의 자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회동 자체가 이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마이너스 될 일은 전혀 없다. 이중의 메시지요? 첫째, 이 두 시장 뒤에 민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에 귀 기울인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당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소통한다는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네.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
여야가 지도부를 정비한 후에 이제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렇죠. 대결 모드로 가느냐, 아니면 협력 모드로 가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고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어떤 식으로 대별을 하고 있냐면 청와대의 모드는 일단 소통과 화합인데 민주당의 모드는 오히려 그대로다. 다시 말해서 친문 인사들이 다시 네. 당 지도부로 들어오면서 별로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묘사를 하면서 대별을 해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제 청와대에 있었던 이 오찬 회동 자리가 이 대별 언론의 이런 어떤 구별법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뉴스 오디오에서 나왔던 사면 문제라든지 백신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을 한번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공개가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면에 대해서도 그렇고 백신에 대해서도 오히려 백신 수급보다는 접종 속도가 더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재건축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이라는 표현은 뭐지만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두 야당 소속 시장의 어떤 제안 내지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인 부분은 거의 발견을 없다. 못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일부 언론이 청와대와 당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대별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건 검증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나고 나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제 저녁 라디오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일부 보도와는 달리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해 숙고 중이고 시간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예.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방적인 느낌? 이건 느낌이죠. 느낌. 팩트가 아니라 느낌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두 번째 시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웬만해서는 추정이 가능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 대통령 퇴임 전에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고 그러니까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은 보통 일반적인 분석이죠. 네. 다만 타이밍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박형준 부산시장의 느낌 이전에 네. 일반적 분석은 그러했다. 요거까지 이제 놓고 본다면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아, 그렇군요. 네. 느낌적인 느낌. 지금 청취자분들도 사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7587님. 국민의 대표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해주셨고 김우종님은 민심일까요? 사심일까요? 해주셨는데 두 시장이 어제 왜 사면을 거론을 했을까요? 그건 왜? 아까 뉴스 오디오에 나오더라고요. 박형준 부산시장의 그 목소리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이 자리가 국민통합과 연관된 자리니까 이제 정확한 워딩은 뭐하지만 청와대 오찬회동 자리 자체를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었고 두 시장이. 네. 그래서 그럼 국민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가 되는 사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사면을 꺼낸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연 그 통합의 매개 내지 통합의 계기가 그거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김영민 님이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대통령을 사면하는 게 국민 통합을 위한 건가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이런 민심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냐. 지금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서병수 의원 뭔가 탄핵 이야기가 되면서 또 당 안팎에서 시끄럽던데요. 네. 그렇죠. 이것이 그러면 일단 먼저 국민 통합 이전에 당내 통합. 그죠? 이게 일단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은 지금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태라면 먼저 그 문제부터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 두 전직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삼면 주장과 그럼 맞세어 버리면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3부에서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류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또 질문을 한번 해보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라고 질문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구박하지 마세요. 예,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오찬회동에서 나온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부동산이었잖아요. 예. 네, 그 뉴스도 좀 이어가 보실까요? 네. 서울시가 어제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 성수동. 네. 이렇게 4군데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상 지역이거나 만약에 규제 완화를 하면 풍선 효과가 1차적으로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지역을 일단 묶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매매, 임대는 금지된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제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세훈표 주택 정책이 시작이 된 건가요? 그 이미 예고를 했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바로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가 이제 관심사가 되니까 이거 집값 상승에 이제 기폭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가 있는 거 알고 있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대안도 있다라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지정 문제를 이미 꺼낸 바가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이미 예고를 했던 거니까 새로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규제 완화 조치 시행 이전에 부작용부터 차단에 나선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표 정책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인데 관심사는 과연 이 조치로 그러면 집값 상승 같은 부작용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똘똘한 집 한 채라는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이 일단 여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년 실거주와 같은 제한 조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것인데 실수요만으로 실수요가 여기에 몰린다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하더라도 사실은 큰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무조건 잡는다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또 한 가지는 여기를 묶어버리면 인근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죠. 이전의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 방비책이 될 수 있느냐? 요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아닐까요? 오세훈 시장의 의도는 들썩이는 집값은 내가 일단 잡아볼게 어떻게 해? 정부는 규제를 풀어서 민간 개발을 하게 해달라. 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풀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일주일도 지난 지 꽤 됐는데. 네. 그렇죠. 물론 여기서 본인이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하고 일정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방비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이제 던진 것으로는 해결을 그러니까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서울시장이 이제 그 정부와의 협의 없이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느냐, 할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규제가 안 풀려가지고 민간 개발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점점 더 늦어지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불만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나 근데 때문에 그 못하는 거 불만은 아니야, 수십 년 된 불만 아닙니까? 뭐 물론.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저는 수십 년 된 불만 아닌가요?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요. 네. 하여튼 근데 그런 민심이 또 오 시장한테는 도움이 또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어차피 이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공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 뭐 대치동 음마아파트 자리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자리에 공공개발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뉴스도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법원이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일본이 피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을 직접 듣고 있던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빠져나오며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들은 말이 전부 부정 이걸로 나오니까 1시간 판결 내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국가 이익. 네, 조금 전에 이용수 할머니가 황당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황당해서 다시 봤거든요. 이거 네. 혹시 일본 법원 얘기 아닌가? 아니요.
한국 법원이에요. 한국 법원이 있는데 네. 그렇죠. 서울중앙지법 민사비 15부. 네. 분명히 대한민국 법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정에서 주권 면제를 이유로 각하 처리를 해버렸다. 네. 이건 심리할 필요도 없다라는 지금 판단인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권 면제라는 게 한 나라가 그러니까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네. 이야기라면. 아니 그러면 반인도적 전쟁 범죄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잖아요.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A라고 하는 나라가 B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침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학살을 했거나 어떤 대규모 인권을 그러니까 유린을 자행을 했거나 근데 전쟁이 종결된 후에 B라고 하는 나라의 법원이 그러면 A 국가의 어떤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못 합니까? 그래 버리면 인권이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보편적 개념인데. 그러니까요. 이 뉴스 정말 답답하고 저도 황당했는데요. 근데 1월에 있었던 1차 소송하고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쪽 바다님이 재판 분야, 총독 분야 해주셨고 다솜이 엄마님은 예. 법관들은 도대체 똑같은 법전으로 공부하는 게 맞나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1차 소송 재판부가 뭐라고 판결을 했는지 다시 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 뭐라 그랬냐면 주권 면제는 다른 나라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전쟁 범죄로 다른 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가 아니다. 네. 근데 왜 재판부가 다르다고 판결이 달라지죠? 그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어도 학생들의 답안지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속이 편한데 아무리 그래도 다른 게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전 그래서 아까 이게 일본 법정인지 한국 법정인지 헷갈렸다고 했는데 네. 이게 법원인지 외교부인지도 저는 좀 헷갈리는데 외교적 거리를 넘어간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판사가 외교를 하실 필요는 없죠. 제 말이 근데 왜 그런 걸 고려를 하냐고 판사가 제가 제 얘기거든. 그 얘기죠. 지금 촌철님들도 많이 화가 나셨는데 신진호님 네. 판사도 사회 경험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해주셨고요. 네. 8435님 황당 진짜 황당합니다. 전쟁 범죄인데 법을 모르는 나도 재판부가 이해가 안 되네요 해주셨습니다. 뭐 신난 건 일본은 아주 뭐 신났더만요. 아 일본 신났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네. 네 마지막 뉴스 가볼까요? 짧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뛰다가 코치와 동료 선수들의 가혹 행위를 당한 뒤에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적응장애 상태에서 벌어진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건데 네. 이건 대단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없어요. 같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이 앞으로 미칠 긍정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업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로 인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미치는 영향, 특히나 그것이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업팀 선수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기간제 노동자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는 걸 좀 기억하고 아주 미진하나마 세상이 그래도 한 발 전진하는 느낌이 든다. 네, 앞에 재판부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마카가 지금 고개를 가로지었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